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임명을 하고요. 대통령 명의 2명의 재판관은 지명을 했습니다. 그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이면 퇴임을 하죠. 그 두 분이 대통령복으로 임명이 된 분이었는데 그 후임을 한덕수 대행이 오늘 지명을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하고요.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특히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서 구심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두고서 정치권의 공방이 굉장히 지속돼 왔잖아요. 예. 특히 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정도로 맞아요.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덕수 대행은 마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왔던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고 결정의 책임은 오로지 본인에게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야권에서는 일단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은혁 후보자 그렇게 임명하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왜 이제야 한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질타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면서 계속 야당에서는 빠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분명히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 부분은 위헌이다라고 판단했으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둘러라라고 최상목 대행에게도 요구했었고요. 또 한덕수 대행에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이 되고 선고가 나오니까 이제야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두고 야권에서는 현재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더 논란이 되는 거는 2명의 보수 성향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문영배 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두 분이 퇴임하고 새로운 두 분이 오게 되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오게 되는 셈이다 보니까 워낙 정치권에서 이 내용이 뜨겁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은 한덕수 대행께서 헌법 공석으로 4월 18일 공석이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입니다. 그리고 미스터 클린입니다.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좀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오버한 것 같다. 이 2명의 후보자 때문에 그런데 이완규 후보자와 함사군 후보자인데 특히 김유진 아나운서 먼저요. 왜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반발을 하느냐. 이완규 법제처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출신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이 후보자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의 12상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사태 수습을 논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판사도 뭐 정치권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함상훈 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이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그 엘리트 법관으로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으로 이제 담당했던 사건 중에 그 2020년 11월 달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제 드루킹과 같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예. 기소된 사안에서 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고은 변호사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 측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직무정지와 권리는 법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는 전에는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는데 지금은 권리 상태여서 임명이나 지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한덕수 대행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없거든요. 이전에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어떤 국회 측 추천 몫이나 아니면 대법원장 추천 몫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한 적은 있지만 예. 대통령이 지명을 해야 되는 몫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형성적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과연 합헌인지 이 부분은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좀 법적 논란이 될 검토가 수 있다. 필요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충분히 실익이 있는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일단은 지명의 효력부터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현재 재판관들의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임명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최초에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추천 몫을 지명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지금 이 2명 부분에 대해서 지명하는 것이 과연 어떤 국정 운영이나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비해서 나는 지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소회를 예. 밝히긴 했는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 저는 법조인으로서 의구심이 드는데 그 이유가 헌재법에 이 심판 정족수 규정이 있거든요. 23조를 보시면 7인 이상의 재판관이면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2명의 재판관이 없더라도 40여 재판관이 합류가 되면 7인의 재판관 체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심리나 심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이 행사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아마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들어간다면 치열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 권한끼리의 충돌, 그러니까 침해되는 상황에서 그걸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침해받는 거는 차기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이 40여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과 또 이 국회 측의 권한이 서로 충돌하는 그렇죠. 것이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차기에 있을 이 대통령이라는 또 행정부의 권한이 충돌되는 것이라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예, 좀 이거 논란이 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이 문제는. 네. 알겠습니다.